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딸한테도 못했고 친구한테도 못했어요. 말했으면 웃었겠죠. 아니면 걱정했겠죠. 65 먹은 엄마가 옆집 42살짜리 남자 때문에 설렌다고 하면요. 선을 넘은 게 없어요.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 단둘이 어딜 간 적도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복도에서 인사하고 가끔 문 앞에서 짧게 얘기 나눈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1년 반 동안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건 작년 봄,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그날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 저 끝에서 이삿짐 카트가 오는 게 보였어요. 남자 2명이 커다란 소파를 옮기고 있었고 그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멀어서요. 그냥 젊은 사람이구나 했어요. 101호가 오래 비어 있었는데 드디어 누가 들어오는구나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저는 4층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삿짐 카트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추더니 이삿짐 아저씨들이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타고 올라가도 되냐고 했는데 이삿짐 아저씨가 다음 걸 이용해달라고 했어요. 짐이 크다고요. 저는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와 처음으로 마주 보게 됐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젊었어요. 40 초반쯤 될 것 같았어요. 키가 크지는 않았는데 체형이 딱 좋았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삿짐 때문에 땀을 좀 흘린 상태였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서도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그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죄송해요. 엘리베이터 잠깐 써도 될까요? 바로 빼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봤어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는 눈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하라고요. 그 남자가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4층을 계단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가 무거웠는데 이상하게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자꾸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요. 집에 들어와서 장을 풀다가 저는 잠깐 멈췄어요. 방금 본 그 남자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눈을 제대로 보던 그 눈빛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였는데 왜 남는 건지 몰랐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옆집에 사람이 이사 왔네.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요. 이사 온 다음 주였어요. 저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그 남자는 출근을 하는지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 오던 날 반팔 차림이랑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둘 다 어울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잠깐 서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이사 오셨죠? 라고요. 그 남자가 네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102호라고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요. 그 남자가 이름을 말했어요. 한승우라고요. 저는 안 여사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같이 탔어요. 저는 1층을 눌렀고 그 남자도 1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작잖아요. 두 사람이 타면
딱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공간이요. 저는 문 쪽을 봤어요. 그 남자도 문 쪽을 봤어요.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 아파트 오래 사셨어요? 저는 17년 됐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됐냐고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정을 잘 아시겠다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봐도 되냐고요. 저는 그럼요, 했어요. 언제든지 물어보라고요.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먼저 내리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안 여사님, 하고요. 안 여사님. 그 호칭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아줌마라고도 안 하고, 안 여사님이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남자 입에서 나오는 건 좀 달랐어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을 봤어요. 그 남자가 서 있던 쪽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요. 그냥 봤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어딜 갔다 왔냐고 했어요. 쓰레기 버렸다고 했어요. 남편이 뉴스 소리를 키웠어요.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을 보면서요. 봄 아침이었어요. 나무에 새 잎이 돋고 있었어요. 한승우. 42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은 이름만 알았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벨이 울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있었는데 꼼짝도 안 했어요. 저는 손을 닦고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한승우 씨였어요. 집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작은 그릇이었어요. 된장이 없는데 조금만 빌릴 수 있냐고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더니 된장이 다 떨어졌다고요. 이 시간에 마트 가기가 좀 그래서요 하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잠깐만요 했어요. 부엌에 가서 된장을 좀 떠줬어요. 그러면서 뭘 넣어서 끓이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두부랑 애호박 있냐고요. 있다고 했어요. 그럼 국물 먼저 다시마로 우려야 맛있다고 했어요. 멸치 있으면 같이 넣으면 더 좋다고요. 그 남자가 메모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진짜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적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요. 저는 그게 웃겨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그냥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된장을 받아들면서 그 남자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갚겠다고요. 저는 그런 거 갚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안 여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라고요. 그 말이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귓가에 남았어요. 다행이라는 말이요. 제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말이요. 남편이 소파에서 물었어요. 누구야? 저는 옆집이라고 했어요. 뭔 일이야? 된장 빌려줬다고요. 남편이 흥 하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싱크대 앞에 섰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날 밤에 누워서 저는 그 남자 멋쩍은 표정을 생각했어요. 된장을 빌리러 온 그 표정이요. 뭔가 부탁하는 게 어색한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인 건지요. 그리고 핸드폰에 메모하던 모습이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지는 몰랐어요.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웃은 거예요.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저도 모르게 옆집 문을 의식하게 됐어요. 소리가 나나, 나오는 사람이 있나. 그 의식이 자각이 되는 순간 저는 항상 스스로한테 뭐 하는 거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주 마주쳤어요. 이상하게요. 아침에 나가는 시간대가 비슷했는지 아니면 마트 다녀오는 시간이 겹쳤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좁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장을 봐서 무거운 봉투를 2개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한승우 씨가 나왔어요. 그 남자가 봉투를 보더니 바로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들게요, 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반사적으로요. 그 남자가 그래도 된다고 무겁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미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제 손에서 자연스럽게 가져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남은 봉투 하나를 들고요. 우리 사이에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4층에 내려서 복도를 걸으면서 그 남자가 봉투를 들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됐다고 집 바로 옆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저 바로 옆이니까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집 앞에서 봉투를 받으면서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아니에요. 하고 돌아서서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봉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몇 초 거기 서 있었어요. 손이 가벼워졌어요. 봉투를 들어준 거니까 당연히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것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봉투 말고 다른 뭔가가요. 그게 뭔지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날 남편한테 누가 짐 들어줬다고 말했어요. 옆집 분이라고요. 남편이 그래 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들고 서 있던 모습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어줬던 기억이요.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기억이요. 그 기억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 건지 몰랐어요. 그 일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제가 화분을 복도에 내놓고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화분 가꾸는 걸 좋아해서 복도에 화분을 몇 개 두거든요. 그날 물을 주다가 허리를 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승우 씨였어요. 퇴근이 좀 늦었는지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넥타이를 약간 풀어헤친 모습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했어요. 그 남자가 화분을 보면서 꽃이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다고요. 그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어떤 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건 제라늄이고 이건 페투니아라고 했어요. 잘 죽지 않아서 키우기 쉽다고요. 그 남자가 자기는 화분 하나 사다 놓으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고요. 그 짧은 대화가 길어졌어요. 저는 물 주는 법을 얘기했어요. 매일 주는 게 아니라 흙이 말랐을 때 줘야 한다고. 화분 바닥에서
물이 나올 만큼 흠뻑 줘야 한다고요. 그 남자가 자기는 매일 조금씩 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면 뿌리가 썩는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죽었구나 했어요. 우리는 복도에 서서 화분 얘기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이 동네는 어떠냐? 마트는 어디가 좋냐? 근처에 갈 만한 식당이 있냐? 저는 아는 걸 말해줬어요. 17년을 살았으니까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남자가 메모한다면서 또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또 웃었어요. 그 남자가 왜 웃냐고 했어요. 아까 된장 얘기 때도 그러더니 뭐든 메모하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고 안 쓰면 까먹는다고 했어요. 그 고백이 이상하게 귀여웠어요. 65이 42살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시선을 화분으로 내렸어요. 물을 더 준 척했어요. 그 남자가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화분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을 보면서 지금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알았어요. 웃고 있다는 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웃고 있었어요. 야, 안명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제 이름이에요. 안명순. 65.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저는 그 웃음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잠깐만요. 그 이후로 한승우 씨와의 마주침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요. 그 남자가 출근할 때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했어요. 퇴근해서 마주치면 고생하셨어요 했고요. 그 짧은 인사들이 쌓였어요.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최 여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옆집 새로 이사 온 남자 잘생겼더라 하면서요. 결혼은 했냐고 매일 혼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거냐 아니면 미혼이냐. 그러면서 안 여사는 자주 보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이웃이라고요. 최 여사님이 뭔가 흐흐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65 얼굴이요. 주름이 있고 흰 머리가 섞였고 젊었을 때 예쁘다는 말 들었던 게 언제인지 모르는 얼굴이요. 이 얼굴로 42살 남자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요. 그런데 감정이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이 얼굴로 말이 안 되는 감정이 왔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감정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봤어요. 나는 한승우 씨를 기다리고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에서,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나올까봐 조금 더 기다리고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그게 설레는 거예요. 65이 설레는 거예요. 수치스럽냐고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상하냐고요.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상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거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알아. 이거 어떻게 되는 감정이 아닌 거 알아.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내버려둬. 그날 밤에 남편 옆에 누워서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안 왔어요. 그 일은 장마가 시작된 첫 주였어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세게 쏟아졌어요. 저는 빨래를 거들어 베란다에 나갔다가 빨래가 이미 다 젖어서 허탈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승우 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잠그려다가 열쇠를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어요. 열쇠를 안에 두고 나왔다고 관리실에 연락했는데 오늘은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어쩌냐고 했어요. 그 남자가 일단 카페라도 가 있다가 올게요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집에 계시다가 가세요 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심장이 뛰었어요. 사실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웃이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심장이 뛰었냐면 저도 알아요. 그 남자가 망설였어요. 괜찮겠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동네 친구들이랑 경로당에 가서 없었어요.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커피포트를 잡은 손이요. 스스로 좀 웃겼어요. 이 나이에 손이 떨려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남자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도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비도 오는데 카페에서 혼자 있는 게 더 불편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동네에 온 게 잘한 것 같다고요. 이전에 살던 데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윗집 아랫집 소음으로 서로 불만만 있었다고요. 저는 여기가 조용한 편이라고 했어요. 층간 소음도 크게 없고요. 그 남자가 안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남자가 혼자 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잠깐 나가 계신다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침묵이 왔어요. 비 소리만 났어요.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낯선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건지 저도 이상했어요. 관리실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다른 직원이 와줄 수 있다고요. 그 남자가 일어나면서 정말 감사했다고, 덕분에 편하게 있었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나가면서 그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안 여사님,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또 잠그고 나오면 와요. 라고요. 그 남자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이 같이 웃는 웃음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그 남자가 앉아 있던 쪽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럴 리 없는데요. 빗소리가 계속 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요. 혼자서요.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가끔은 좀 더 긴 이야기를 했어요. 한승우 씨가 요즘 힘드냐고 물으면 저는 별거 없다고 했어요. 제가 식사는 잘하냐고 물으면 그 남자는 대충 때운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혼자 산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됐어요. 매일 혼자 들어오고 매일 혼자 나오고 방문객이 거의 없는 걸 보면서요. 이혼인지 미혼인지는 몰랐어요.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보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는 혼자 공원을 걸으면서 이 감정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나는 한승우 씨한테 설레는가? 네. 그 사람이 보고 싶은가? 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달라지는가?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잡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나무들을 보면서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는 한승우 씨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을 거는 것, 안 여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커피 맛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그 작은 것들이 없었는지를요. 저는 그날 공원에서 울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딜 갔다 왔냐고 했어요. 공원이요, 했어요. 남편이 그래 하고 다시 냉장고를 봤어요. 저는 그 남편 등을 봤어요. 38년을 함께 산 등이요. 굽었어요. 언제 이렇게 굽었는지 모르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옆에 섰어요. 뭘 찾냐고 했어요. 남편이 고추장이 어딨냐고 했어요. 저는 냉장고 2번째 칸 안쪽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꺼내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 남편이 그 말을 했어요. 짧고 별거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오래 안 했는지, 그리고 또 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날 저녁 밥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공원의 목련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라고요. 남편이 벌써 지냐고 했어요. 그러게요. 했어요. 짧은 대화였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게 한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한승우 씨는 지금도 옆집에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복도에서 인사해요. 그 남자는 제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지나가면서 꽃이 예쁘다고 해요. 저는 고맙다고 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감정을 키우지 않았어요. 키울 수 없었어요. 키워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그 남자한테도 안 되고, 남편한테도 안 되고, 저한테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조용히요. 제 안 어딘가에 아주 조용하게요. 이 감정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요. 65이어도
주름이 있어도 흰 머리가 섞여도 설레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래 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이제는 엉뚱한 데서 채우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한테 말을 먼저 걸어요. 공원에서 본 것, 마트에서 있었던 것, 텔레비전에서 본 것. 별거 아닌 말들이에요. 남편이 잘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요. 안 되더라도 해봤다는 게 있고, 그게 쌓이면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어요. 그 웃음이 한승우 씨 때문에 웃는 것과 달랐어요.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더 익숙한 온기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한승우 씨를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좋은 하루 되세요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설레냐고요. 조금이요. 여전히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해요. 조금 설레는 것, 그냥 갖고 있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안명순이에요. 65이에요. 아직 설레고, 아직 살아있어요.